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8년도 6월 정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특강 여러분들 EBS랑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는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자, 이번 달 아무래도 토익 공부하시기 좀 어려운 그런 한 달이죠. 아마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말고사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토익 준비를 병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난점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난관들을 좀 잘 이겨내고 또 여러분들이 또 결과물들을 성취하신다면 또 기쁨 2배가 또 되지 않을까. 자, 보람도 2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힘내시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저는 Part5하고 6의 전문항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강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4강 이후에는 이명진 선생님이 Part7 강의 또 한 강 또 해주시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강의 잘 들으시고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컨셉 빌딩을 하는 그런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강의를 들으시고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EBS랑 안에 100% 환급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수강하셔서 개념들을 좀 잡으신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효과가 2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자리 옮겨서 1강 강의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의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101번부터 110번까지 Part5의 이제 첫 부분이죠. 자, 구조와 문법, 그 다음에 어휘. 자, 이렇게 3가지 영역들을 이제 다루시게 되니까 일단은 문제 유형부터 빠르게 판단하시고 해석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점검하신 후에 해석이 필요하면 해석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문장 구조를 따져서 적절한 품사나 어형을 찾아주시거나 자, 혹은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어휘를 찾아주시는 그런 과정들 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ABCD 선택지의 품사부터 빠르게 스캔해 보시라고 했죠. 자, ABCD를 보니까 어때요? 품사가 서로 같지는 않습니다. 인칭 대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A번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고 그 다음에 B번과 C번은 명사죠. 대명사고 그 다음에 D번도 물론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칭 대명사는 특징이 주어 자리에 쓰였을 때와 목적어 자리에 쓰였을 때 형태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주어 자격이면 주격이라고 부르고 목적어 자격이면 목적격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여기에는 지금 when과 그 다음에 have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접속사와 동사 사이에는 당연히 주어가 들어가는 것이 옳겠다. 따라서 A번의 형용사 there는 오답이 될 것이며 자, 그 다음에 them도 목적격이기 때문에 또한 오답으로 쉽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B번과 C번이 선택지 중에 남게 되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요거는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소유대명사라고 부르죠. 인칭대명사에는 이렇게 소유대명사의 꼴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I에는 mine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they에는 theirs라는 것이 있죠. 자, 그럼 이제 그 소유 대명사의 특징은 뭐예요? 주격과 목적격의 구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론적으로 어때요? 느낌은 자, B번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오지만 원론적으로는 C번도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석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보시는 것이 맞는데요. 자, 뒤쪽에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많은 패키지들이 있고요. 자, 그 패키지들은 어떤 거예요? 배달해야 할, 자, to delive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배송을 해야 할 많은 패키지들을 그들의 것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느낌대로 정답은 B번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101번은 이 정도로 해설은 마무리 짓고요. 앞쪽에 해석 안 한 부분들 자, 정리하고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Mail carriers라고 하면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어디에? 포스트 오피스가 되겠습니다. 우체국에 자,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must work overti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초과로 근무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work라고 하는 단어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쪽에는 이제 부사들이 이제 오는데 부사구 부사들이 올 수 있는데
보통 overtime은 원래 태어났을 때 명사로 태어난 아이죠.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는 앞쪽에 전치사를 생략하고 부사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이제 time과 관련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이제 토익에는 등장을 하는데 work overtime 그러면 초과로 일하다의 뜻이고요. work part-time 이렇게 얘기하면 part-time으로 근무하다. work full-time 그러면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하니까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제 마무리 짓고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자, 모두 다 형용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서로 다르죠. 빠르게 여러분들 스캐닝 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자, 그러면 이제 의미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휘 문제가 되겠죠. 원론적으로 어휘 문제도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단어의 쓰임새를 논의해야겠지만 자, 일반적인 수준의 어휘 문제는 문맥상 가장 적절한 어휘를 정답으로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해석이 필수적으로 동반이 돼야겠죠. implementation이라고 하면 토익에서는 너무너무나 많이 다루는 그런 명사가 되겠고요. 실행의 뜻이 됩니다. 무엇을 실행하는 것이죠? 뒤쪽에 보니까 자, OVI의 명사가 누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바로 construction methods라고 하는 명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문제에서 yet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yet이라고 하는 단어를 학생들이 보통 부사로만 판단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의 부사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가 굉장히 곤란한 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제 강의 중에 yet은 부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접속사로서의 쓰임새도 우리가 반드시 잘 알아둬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드렸어요. 접속사로 사용되면 이건 무슨 뜻이죠? 자, but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등위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뭐죠? 형용사, 등위 접속사, 형용사, 그 다음에 수식받는 명사의 구조가 되는 것이 옳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구조 판단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참고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럼 적절한 어휘는 무엇입니까? construction method라고 하면 이제 건축하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건축 공법이죠. 그런데 그 건축 공법이 어때요? efficient 하지만 어떠어떠하다. efficient 하다는 건 굉장히 그 효율적이라는 얘기니까 긍정적인 단어잖아요. 자, 그럼 뒤쪽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기는 좀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그런 뉘앙스의 형용사가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yet이 벗의 의미이기 때문에 반대의 의미가 오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효율적이면 글쎄요. 비용도 좀 비싸야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죠. 왜냐면 효율적이려면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효율적이지만 어때요? 값은 또 싼 그런 construction method의 자, 실행이 어떻다? 이 회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자, swift rate가 되겠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자, 그 주택들을 건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 문맥상 가장 좋겠죠. 자, 물론 incomplete 같은 단어도 부정적인 단어이긴 합니다만 빠른 속도로 주택을 자, 건설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효율적이지만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죠. 불완전하면 뭐 집을 갖다가 우리가 지을 때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자, C번 답이 될 수 없겠고요. B번도 부정적인 형용사입니다. 자, D번도 undecided, 결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선택지의 수위가 모두 다, 네 가지가 모두가 다 죄송합니다. 자, 정답인 A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가 다 부정적인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우습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정답은 여러분들 A번으로 찾아가실 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정보를 하나 드리면 앞쪽에 이제 at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at의 별표 드리고 자, 속도나 정도, 비율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는 자, 전치사 우리가 at을 씁니다. 그러니까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샀다라고 할 때 at a discounted price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알맞은 전치사 at을 찾으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고요. at a slow pace 그러면 느린 페이스로라고 할 때도 자, 전치사 at을 쓰죠.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as을 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문제를 변형하면 앞쪽에 as에다가 빈칸을 주고 답을 좀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요. 익숙한 학생들이야 굉장히 이제 잘 찾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와 정도, 비율과 가격을 나타낼 때는 전치사 as로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으로 이동할게요.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서로 같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 아주 뭐 전형적이죠. 다만 damage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점은 우리가 좀 유의를 좀 해야겠고요. 자, 여기는 이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군요. 자, 앞쪽에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동사 원형의 꼴을 가지고 있는 것은 A번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빠른 속도로 자, A번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시중에서 1초짜리 문제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지금 과정을 통해서 정답을 냈는지를 잘 상기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품사를 보고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품사와 형태에 따라서 정답을 고른다라고 하는 플로우 자체를 잘 기억해 놨다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좀 거추장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숙달되면 그것이 가장 최적화되고 영어로 이제 스트림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적화된 그런 군더더기 없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잘 반복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추가적인 정보를 하나 드리면요. damage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국말로 이제 외울 때는 정확하게 좀 암기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한테 데미지를 입히다라고 해서 사람 목적어도 뒤쪽에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damage의 정확한 한국어 번역은 손상시키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갖다가 사물에게 피해를 입히고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damage는 이하에 사물명사만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향후에 이 어휘가 뒤쪽에 사람 목적어를 딱 데리고 나왔을 때 이것이 이제 오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해내실 수가 있어요.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시면 해설은 다 끝났으니까 해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자, to 이하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중요하죠? avoid 나와 있네요. avoid는 피하는 것이죠. 뭘 피하는 것입니까? getting the equipment we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건 또 이제 get이 또 오형식으로 쓰여가지고 얘가 목적어, 목적 보호네요. 자, 그래서 equipment의 상태가 젖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 이렇게 번역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동명사는 명사 자리 동사 구조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자, 그것을 피할 수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자, 바로 water. 물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electronics라고 하면 전자제품이죠. 전자제품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장비를 젖은 상태가 되게끔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면 avoid라고 하는 단어는 ing 목적어만 취하고 to 부정사는 취할 수 없습니다. 자, 문제를 변형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빈칸을 주고 ing와 to 부정사를 같이 줬을 때도 여러분들이 to 부정사를 제거하고 ing를 정답으로 채택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그 점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so부터 시작해서 to까지 품사가 굉장히 다양하죠. 자, 부사와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등위 접속사죠. 자, both는요. 자, both는 형용사, 대명사, 그 다음에 부사, 그 다음에 접속사로도 쓰이죠. 접속사로 쓰일 때는 단독으로 쓰이진 않고요. 세트로 사용됩니다. both A and B 많이 들어봤죠? 상관 접속사라고 하죠. 자, to는 뭐 부정사를 구성할 때도 쓰이고 그 다음에 전치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Everyone in attenda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앞쪽이 지금 뭐가 나와 있죠? provided가 동사로 제공돼 있고 그 다음에 advice가 또 목적으로 제공돼 있기 때문에 자, 문장의 필수 성분은 이제 다 나온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식 성분은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명사 앞에 그 명사를 수식 성분으로 만들어 주려면 전치사가 들어가는 것에는 하자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 C번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에도 뭐 목적어, and 목적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것도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and도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 두 개의 선택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셔야겠죠? 여러분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스피치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설을 하는 동안에 자, 이 주어가 제공했습니다. 뭘 제공했죠? 자, 조언을 했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했습니까? 참석 중인 자,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었다가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문맥상 자, 조언과 모든 사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자, D번을 여러분들이 소거하고 나면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또 추가하면 so라고 하는 접속사 있잖아요. so도 등위 접속사인데 so는 왜 여기에서 정답으로 채택을 할 수가 없습니까? 왜 배제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등위 접속사는 중복되는 부분들을 다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등위 접속사가 들어가면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똑같으면 동사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동사까지도 똑같으면 목적어 대 목적어가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까지도 똑같으면 부사 대 부사가 갈 수도 있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자, 그런데 등위 접속사 중에 so는 예외적으로 문장 대 문장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뭐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아시면 오답을 빨리 소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알아두셔서 손해보실 일은 없겠죠.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 provide라고 하는 동사는요. 토익에서 너무너무 많이 다루는 동사인데 자, provide는 뒤쪽에 something을 목적으로 취하게 되면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다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to를 쓰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리에 for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to와 for 두 가지가 다 시험에 등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시고 자,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104번도 마무리가 됐죠? 105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명사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나요? 자, 사실은 명사, 동사, 동일형으로 쓰이는 단어가 3개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 value 같은 단어는 일반적으로 명사로 사용되지만 토익에서는 동사로도 잘 나와요. value가. 그래서 무엇을 높이 평가하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record는 뭐 기록이라고 하는 뜻 있지만 뭐 기록을 어떻게 하죠? 녹음하거나 자, 뭔가를 기록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 record에는 그런 뜻이 있고요. amount라고 하는 단어도 명사 동사로 함께 사용됩니다. 자, setting이라고 하는 단어만 이제 명사로 사용되는데 여기는 지금 어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limited라고 하는 분사가 나와 있고 자,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니까 뒤쪽에 명사를 필요로 한다. 자, 따라서 이제 동사는 소개는 드렸지만 이제 소거를 전부 다 하시는 게 맞고요. 자, setting은 명사로 무슨 뜻이에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대 같은 거를 우리가 그 장치하게 되면 배경이나 뒤쪽에 이제 세팅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배경이나 환경을 우리가 세팅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팅이 있잖아요. 자, 그거는 그 알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세팅한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설정하거나 뭔가를 세팅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두 가지 뜻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로 자, 선택지에 대한 분석은 마무리를 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휘 문제니까 의미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시면 되는데 뭐가 제일 적절해요? 일단 주어로 사람이 제시되어 있고요. 주어로 제시된 저분이 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Limited blank of time. 시간에 대한 제한된 뭐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죠? 제한된 양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limited amount of time으로 가는 것이 자, 문맥상 가장 적절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네. 자, 그러시면 해설 거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어서 나머지 부분들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적이 뭘까요? 바로 complete the design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디자인을 완성하는 것이죠. 무엇의 디자인인가요? 자, house가 되겠고요. 자, for the client가 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하우스의 디자인을, 그죠? 자, 집에 어떤 디자인을 갖다가 완성하는 데 있어서 제한된 시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시면 105번도 마무리 짓고요. 106번 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continual부터 시작해서 continually까지 자, 품사가 서로 같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앞쪽에 are가 보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사는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자, 따라서 일단 B번과 C번은 먼저 소거를 하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와 있어요? ing가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B 플러스 ing의 진행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러면 결국은 동사뭉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수식어구밖에 없는데, 자, 수식어구 중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동사뭉치 사이에 이렇게 have나 pp 사이에 자, 이렇게 빈칸이 나온다든가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에 나온다든가 라고 했을 때는 필수 성분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식 성분이 답이고 수식 성분 중에는 부사가 답이 되는 것이 옳다. 자, 뭐 자주 출제되는 그런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리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은 마무리 짓고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Scientist, 과학자들이네요. 어디에? Pharmaceuticals라고 하면 이거는 제약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의 scientist, 과학자들이 conduct는 또 수행하다의 뜻이 있죠. 자, 그래서 뭘 수행하고 있습니까? research를. 자, research도 동사, 명사, 동의이긴 한데 여기서는 명사로 사용됐고 목적어입니다. 자, intended는 또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겠죠. 그리고 또 투부정사가 나오네요. 자, 뭘 하기 위해서? 자, 새로운 신약이죠. 그러니까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되고 작정된 연구가 있는데요. 자, 그것을 자, 어떻게 한다고요? continually. 지속적으로 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죠. 뭐 제약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since부터 시작해서 within까지 자, 선택지가 모두 전치사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물론 since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자, since then, 그때 이래로 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then이라고 하는 자, 명사가 합쳐진 덩어리 있잖아요. 자, 요 덩어리를 줄여서 그냥 since라고 많이 써요. 자, 주로 이제 위치는 어디 나오냐면 토익 시험장에 가면 have와 pp 사이에 몇 달 전에도 나왔었는데 자, 부사 since를 정답으로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래로 라고 하는 자, 부사로도 쓸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근데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어떤 품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전치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죠. be sown 이라고 하는 자, 동사가 끝났고요. 수동태 동사이기 때문에 뒤쪽에는 수식어구가 오는 게 맞죠. 부사구가 오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3 days 앞에는 전치사가 붙는 것이 맞겠다. 선택지 모두가 다 전치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해석 접근으로 가셔야 되는데 since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로 쓰일 때는 뜻이 하나잖아요. 언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뭐뭐뭐 해왔다기 때문에 자, 수식받는 동사의 시제는 have pp가 되는 것이 옳다. 자, 이런 팁들을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우리가 버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to나 at은 어때요? 범위가 너무 넓고 의미가 너무 많은 그런 전치사이기 때문에 뭐 가장 기본이 되는 뜻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토익에 접근하시면 안 되는 단어죠. 다만 withi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뜻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개념을 명확하게 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within은 어떤 개념인가요? 범위를 나타내죠. 그래서 거리, 무게, 뭐 기간 등등의 범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휘 문제로 접근을 이제 해봤더니 어때요? 정답이 이제 D번이라고 하는 게 금세 보이죠. custom made라고 하면 주문 제작된 뜻이 되겠고요. 자, suits라고 하는 단어는 정장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명사로 쓰이면 그래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만든 그런 주문 제작 방식의 정장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sew라고 하는 단어가 바느질하다, 재봉질해서 만들다의 뜻이니까 바느질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기간은 얼만큼이죠? 자, 3 days 이내에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107번의 정답은 D번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7번도 마무리를 짓고요. 자, 그 다음 108번 문제로 가볼게요. 108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excel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동사죠. 자, 이거는 ed가 붙었으니까 동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고, 얘는 형용사, 얘는 명사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품사가 여기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아유, 요것도 1초짜리 문제네요. 뭐 for 이하의 명사가 안 보여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결국은 정답은 D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D번에다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excel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excel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동사로 쓰입니다. in 이렇게 쓰죠. 어떠어떠한 분야에서 뛰어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또 in 말고 at을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at을 쓸 때는 명사가 와도 좋고, 보통 ing가 오게 되면 뛰어나다, 능숙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는 전치사 at이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무엇에 능숙하다라고 하면 be good at 이렇게 쓰잖아요. 그때도 at을 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excel도 자, at을 씁니다. 자, 그런데 ing가 올 때는 at만 쓰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올 때는 at을 써도 되고 in을 써도 된다. 의 구분까지를 해두시면 아주 여러분들이 고득점에 대한 대비까지도 될 수가 있겠어요. 자,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글쎄요, ing를 주고 at과 in을 같이 주면 혼돈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본 날토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좀 나면 좀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본 문제니까 참고해서 대비를 좀 해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추가 설명까지 이제 다 끝났고요. 자, 이번에도 사람이 또 주어로 등장을 했네요. 이분은 어디에 근무하시나요? Accounting Department, 회계부서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죄를 많이 지으신 분인가 봐요. 죄 짓고 회계하고. 자, was given이라고 하면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뭘 받았습니까? Award, 상을 갖다가 받은 것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상을 받았을까요? 바로 excellence죠. excellence는 뭐 굳이 한국말로 해드리지 않더라도 뛰어남이 되겠습니다. 뛰어난 역량 때문에 상을 받았다. 어디에서의? 자, 그의 그 job, 업무에서의 그런 그 뛰어남, 이것 때문에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A, B, C, D는 모두 부사고 의미가 다르죠. previously, 이전에, typically는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고, exactly는 정확하게 이런 얘기죠. 자, 반대말로는 이제 approximately, about 같은 단어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건 대략적으로죠. 요거는 정확하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soundly라고 하면, 자, sound가 형용사로 사용되면 건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건전하게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가 서로 같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어휘 문제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자, 그러므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답을 쓰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가봅시다. Hampton이라고 하는 분이 does not visit, 방문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방문하지 않나요? Community Center 이렇게 돼 있어요. Community Center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자면 뭐 그 구민회관 정도가 될 거예요. 시민회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커뮤니티가 지역 공동체인데 지역 공동체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그 센터니까 저거는 이제 구민회관 정도로 보겠습니다. 아침에 말이에요. 아침에는 이곳을 방문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등위 접속사 이하에 주어 동사가 이미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 뭐 그 지금 등위 접속사 이하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또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이슈가 또 발생될 수 있어요. 주어가 똑같으면 생략해야만 합니까? 생략할 수도 있습니까? 생략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자, she는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자, 앞과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런데 생략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략,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에서 중복 부위, 중복 요소들의 생략은 필수가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해둡시다. 자,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Every afternoon, 아침에는 안 가지만
오후에는 매일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네, 그곳에 매일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에 매일 가는데 이전에 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previously는 보통 과거 시제나 자, 혹은 뭐 특별한 경우에는 대과거 시점과 결합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문맥상 유일하게 적절한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 자리에는 typically 대신에 usually 같은 것이 정답으로 또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9번 문제도 마무리를 짓고요. 마지막 10번째 문제로 갑니다. 자, as much부터 so many까지. 요거는 좀 토익에서 저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선택지는 아닙니다, 지금. 요런 형태의 선택지는 토익에서는 약간 rare한 그런 형태이긴 한데요. 자, 뭘 물어보는 걸까요, 도대체? 라고 했을 때 뒤쪽에 또 하나의 as가 보여요. 이게 지금 단서거든요. 품사적으로만 따지면 여기는 지금 purchase가 지금 타동사잖아요. 그 다음에 shares가 목적어입니다. share는 동사, 명사, 동일형인데 명사로는 나누어진 목의 뜻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내 몫이 바로 뭐예요? 주식이죠. 그죠? 그래서 shares는 비즈니스에서는 자, 주식의 의미로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 이제 주식으로 사용됐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조언을 받았죠. 주식 좀 사라고 됐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타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지금 뭔가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자리엔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첫 번째 열쇠는 지금 우리가 찾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shares가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much는 먼저 제거를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엔 동의하시죠?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양이 많을 때 쓰는 거고요.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의 숫자가 많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많은이라고 그렇게 알아두지 마시고 실수를 막으려면 항상 many는 어떻게 해석하시라 그랬어요? 다수의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량이 많은 거니까 다량의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두시는 것이 실수를 막는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정확한 어감을 느껴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앞에는 이제 so가 오는 게 맞느냐 as가 오는 게 맞느냐인데 문제는 뒤쪽에 이 내용으로 봐서 이 as는 뭐예요? 뭐뭐만큼 똑같이 많은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교의 접속사로 지금 이 as가 쓰인 거예요. 자, 비교의 접속사로 쓰였으면 afford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매할 만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주식을 구매하도록 조언을 받았다인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그러면 이 as는 샌드위치 구조로 주로 이제 쓰이잖아요. 굳이 따지면 뒤쪽에 있는 as는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고 앞쪽에 있는 as는 우리가 부사라고 하는데 자, 이제 요즘은 그런 복잡한 설명을 좀 피하고자 해서 우리가 비교의 그런 어떤 문장에서는 as와 as를 그냥 한 세트, 한 덩어리로 보고 그냥 설명을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거는 똑같이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뭐만큼 똑같이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는 자, 그런 어감인데요. 자, 그래서 정답을 우리가 이제 B번으로 이제 철커덩 쓰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나중에 문장들을 더 공부하시다 보면 비교의 접속사 혹은 연결어로 우리가 as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 as 대신에 so를 쓰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저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똑같이 그렇게 이런 뜻이에요. 뭐뭐만큼 자, 그렇게 많은 똑같이 많은 뭐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언제 그 as를 쓰고 언제 so를 쓰나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as는 아무 때나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as 대신에 so를 쓸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문장이 negatives, 부정문일 때만 가능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My brother is not so smart as my sister. 이렇게 얘기하면 내 남동생은 내 여동생만큼 똑똑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자, so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문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제한적 상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추가 설명까지 다 됐고 해석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다 됐고요. 열문제에 대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30문항 중에 초반 열문제는 난이도가 좀 낮은 그런 경향은 있죠. 항식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좀 풀어봤고요. 자, 필요한 부분들은 꼭 여러분들 강의 이후에 메모해 놓은 것들을 복습하셔야 됩니다. 24시간 이내에 복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 뇌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건 중요한 정보가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갖다가 뇌에서 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이 가장 효율적이려면 24시간 안에 꼭 복습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